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종목이 청약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에이직 랜드가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즉 대미를 장식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이직 랜드의 최근 3년간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21년 대비 22년에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도 연환산을 해보면 전년보다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16%였는데 올해 상반기가 7%로 영업이익률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적을 보여주는 에이징랜드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시스템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에도 수많은 반도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엔비디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는 현 시점에서 전 세계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를 줄을 서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회사에게 생산을 위탁하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없다, 즉 팹리스라고 구분을 하고요. 이런 팹리스로부터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만들어주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생산을 위탁할 때 직접 하지 않고요.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거쳐서 위탁을 맡깁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적합하게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회사들의 반도체 제품들이 파운드리 공정에 딱 맞게끔 반도체 설계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회사들의 요구 조건을 하나하나 수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 조건들도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이 수용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솔루션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원활하게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에이직 랜드가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하는 디자인 솔루션 회사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TSMC가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TSMC와는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TSMC는 디자인 솔루션 회사를 전 세계 8군데로 딱 지정을 해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이직랜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TSMC의 디자인 솔루션 회사로 선정된 곳이 에이직랜드 뿐인데요. 즉 한국의 팹리스 회사가 TSMC에게 의뢰를 하려면 디자인 솔루션 회사인 에이직랜드를 거쳐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이직랜드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과점하는 TSMC를 등에 업고 국내에서는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매력을 가진 에이직랜드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수요 예측 결과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490대 1이었습니다. 1906개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SY 스틸텍보다 기관 참여 숫자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기관은 청약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의무합약 비율인데요. 22.4%입니다. 요즘에 공무주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의무합약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종목들이 청약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의무합약이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20%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건수 기준으로는 27.2%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수량보다 건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확약이 50%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공모 가격은 2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이 21,400원이었는데 17% 초과되어서 확정이 되었고요. 여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시면 25,000원을 신청한 비율이 18%,
그리고 25,000원을 초과 신청한 비율이 78%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대부분이 공모가를 25,000원 이상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 가격은 자연스럽게 25,0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입니다. 에이징랜드는 이번 IPO에서 659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646억 원입니다. 이 종목은 공모가 선정을 위해서 유사 기업으로 해외 기업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정에서 탈락된 회사 중에서 가온칩스가 있더라고요. 이 종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5월에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회사인데요. 에이징랜드와 사업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이 종목과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온칩스는 어제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653억 원입니다. 최근 4분기 순이익은 45억 원이었으니까 현재 PER이 81.2배인데요. 에이징랜드는 공모가 기준 PER이 42.9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에이징랜드의 밸류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가온칩스의 PER을 보니까 에이징랜드 공모가가 뭔가 보수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적정 밸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온칩스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에이징랜드의 밸류가 괜찮은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환불됩니다. 비대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환불 기간이 4일이거든요. 경쟁률을 따져보면서 청약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약을 시작한 SY스틸텍, 한국스펙과는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청약이 끝나는 4종목의 환불금으로는 에이징랜드 청약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은 1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SY스틸텍, 한국스펙과 함께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동시 상장이 아니라면 금상첨화였을 것 같은데 상장 일정이 아쉽습니다. 여하튼 세 종목 모두 좋은 시세를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이 종목은 약 264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66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5.7% 비중으로 15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고요. 청약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16,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 증거금은 25만 원이고요.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장일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는데 약 11만 6천 주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은 행사 가격이 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이 물량 대부분이 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스톡옵션까지 합산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수요 예측 의무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280만 주가 유통되고요. 전체 주식의 26% 정도 물량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699억 원인데요. 최종 배정에서 의무 확약이 조금 늘어난다면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20%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증권이 의무 확약을 조금 크게 늘려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72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주식의 6.7% 비중입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아즈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약 18,0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 주주입니다. 개인 주주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개인 주주 물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요.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에이징랜드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청약이 끝나는 큐로셀의 청약 자금 절반 정도로 비대 청약을 해두었는데요. 그래서 청약 자금 절반으로 내일 청약이 끝나는 SY스틸텍을 선택할지 에이징랜드를 청약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건만 보면 에이징랜드가 SY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경쟁률도 그만큼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청약이 끝나는 SY 경쟁률을 조금 보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징랜드는 내일 청약 1일차가 끝나면 저녁에 2일차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청약하실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